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공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이제 14단원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끝장낼 때가 이제 왔어요. 와! 이제 수원은 끝나잖아요. 그쵸? 이제 수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수투를 시작할 겁니다. 그쵸?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갈 거니까. 수투는 아마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7월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아마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늘 예상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원. 원래 이제 두 과목을 좀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가려고 그냥. 한 과목씩 빨리빨리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한 과목씩 좀 가려고. 선생님, 확률통역 언제 해주세요? 빨리 할게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부등식의 영역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이랑 대표 유형 몇 개를 풀어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어떤 그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거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 아마 한 기본 유제 6번인가? 6번, 7번, 8번, 9번 그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제 같이 보고 해서 어쨌든 수원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하시고 공부할 준비하시고 바로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문제. 자, 몇 번이냐? 자, 5의 왼쪽에 다음 부등식이 나타낸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어이구, 세 개나 있는데.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과 어떤 식이 곱해져 있어. 무슨 말이냐? x제곱 빼기 y라는 놈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놈이 식으로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식과 어떤 식. 물론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서 별 생쇼를 다 하고 다 해서 막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응? 굳이 그렇게 한다면 전 굳이 말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이거 더하기거나 빼기겠죠. 얘가 더하기일 경우와 빼기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나눠서 또 그놈의 공통범위를 또 구하거나 혹은 아니 공통범위가 아니구나. 그 범위와 그 범위를 합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굳이 말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식이 두 개 정도가 곱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 x, y에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빼기 1 이렇게 또 있고 뭐 x 더하기 y 뭐 빼기 1 이렇게 또 있고 뭐 x제곱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식이 몇 개가 곱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식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잘 보세요. 셋, 그리고 넷이 아니고 넷, 다섯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쳐야 되는 어떤 영역을 구분짓는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책상에다 짝대기 짝 긋는 어떤 그 선분 영역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여기 x는 0, y는 0에서 y축과 x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원이 나오고 또 어떤 직선이 나오고 또 어떤 포물선이 나오니까 총 5개의 식으로 구분지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고 이게 곱해서 양수인 경우가 뿔뿔뿔뿔뿔 혹은 뿔뿔뿔 마마 뿔 마마마마 장난하십니까? 경우수가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그렇잖아요. 뿔뿔뿔 마마인 경우만 해도 5C이니까 얘는 10가지가 나오고 그죠? 뿔 마마마마 해도 5C1이니까 5가지 15가지에다가 장난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말은 뭐냐면 식과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네들을 다 하나의 식으로 딱 놓고 얘를 그래 이거는 내 짝꿍이 그은 직선 이거는 내가 그은 곡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구분을 지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갑니다. 자, 뭐냐? 먼저 우리 짝꿍이 뭘 걷는지도 봅시다. 자, x제곱 빼기 y는 0. 자, x제곱 빼기 y는 0이라고 한 건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y는 x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y는 x제곱. 그쵸? y는 x제곱이니까 우리 짝꿍이 내 옆에 둔 짝꿍이 이렇게 그으셨군요. 이거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and 그리고 자 얘는 뭡니까? 또 얘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니까 중점이 0,0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래. 중점이 0,0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딱 그려지겠다 이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아니라 우리 책상에 지금 동그라미 하나 그려져 있고 그럼 동그라미 아니냐 바뀌냐라고 하는 영역이 구분되고 또 이렇게 쫙 그어져서 이 곡선의 위쪽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 영역이 몇 개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하나, 둘, 그죠? 셋,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두 번째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셋, 그 다음에 몇 개? 넷.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놈이 양수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러면 2,0 같은 이 빨간색 구분선에 이 영역을 구분짓는 이 선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을 우리가 착취해서 2,0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착취해서 얘가 x좌표가 2니까 y좌표가 0이니까 x에다가 2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해서 맞으면 이 영역은 전부 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실제로 x에다 2를 넣고 y에다 0을 넣자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4 빼기 0. 자, 앞에는 4 빼기 0, 4 되고. 그 다음 또 x에다 2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 빼기 1 해서 여기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x에다 2, y에다 0. 2, 0 집어넣으면 4 빼기 0. 4 더하기 0 빼기 1. 그래서 4 곱하기 3이 나오는데 얘는 0보다 크잖아요. 그쵸? 4 곱하기 3, 12니까. 12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래? 따라서 요쪽 영역에 있는 놈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잖아. 2,0. 그쵸? 2,0이라고 하는 놈이 속해져 있는 그 모든 집단은 다 이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얘는 삭삭 색칠이 돼야 되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영역 부분은 점선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점선 처리. 이해됐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구분선을 넘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그쵸? 응? 넘어가면 내 땅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않는다니까? 성질이 변한다니까? 그러면 얘가 안 돼. 얘는 되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얘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얘는 됩니다.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얘는 영역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놈과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색칠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색칠돼서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응? Do you know?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오늘 좀 할 게 좀 많네. 응? 오늘 할 게 몇 개야?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9번까지인데 종류가 꽤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집중.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논리라면은 이 앞에 게 0, 얘는 0에서 식을 하나 만드시고 뒤에 것도 얘는 0에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드셔서 저 놈을 좌표평에다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만 일로 넘어가면 얘는 y는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y는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싹싹 그려져 있으면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샵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 빼기 1 원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걔를 밑으로 한 칸 갖고 오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1일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구분선이 영역이 요렇게 하나가 생기고 요렇게 하나가 생긴 거니까 총 영역이 몇 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 이겁니다. 응? Do you know? 됐어. 똑같은 얘기야. 또 뭐 넣어 이제 2,0 넣으면 되죠. 선생님 저는 뭐 2,1을 넣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3,0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가 0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2,0 이런 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전 0,0들. 0,0 이것도 괜찮다. 그렇죠? 빨간색이 없으니까. 그렇죠? 0,0이 제일 낫네. 0,0. 0,0을 여기다 한번 넣어 봅시다. 0, 0, 1. 0, 0, 마이너스 1. 두 개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이하. 빙고. 따라서 이쪽 영역은 색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점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0 이하가 만족됐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만족된다. and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선 포함이 된다. 됐죠? 그리고 얘가 되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안 되니까 얘는 된다? 된다. 얘가 되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답은 디디딕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의 영역에만 색칠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뭐 똑같네. 자, 세 번째 것도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갑니다. 자, 앞에도 얘는 0이에요. x는 0이에요. x는 0이 뭐야? x는 0. x는 0은 x축에 있는 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에요. 따라서 얘는 y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분선이 y축이에요. 이 자체가. 응? Do you know? and 그리고 이 놈은 뭐야? 자, 이 놈이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놈은 뭐예요? 중점이 0,1고 반지름이 4인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반지름이 2인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and 그리고 중점이 0,1고 반지름이 2인 거니까 여기 1이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좀 더 커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죠? 됐어. 그럼 이제 뭐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0 넣을까요? 아니면 뭐 1, 이런 거 넣을까요? 1,1이 낫겠다. 그쵸?
마이너스를 괜히 넣었다가 부호점 틀릴 수 있으니까. 자, 1,1을 여기다 넣습니다. 1, x에다 1, 1. 자, 여기도 1, 1, 2 빼기 1이니까 또 1. 딱 1, 1 집어넣어 2 빼기 4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아, 그럼 얘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0, 2야. 빙고. 따라서 요 영역은 다 색칠. 오케이. 그러면 이 영역은 색칠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쪽은 색칠. 그쵸? 이쪽은 안 돼. 아씨, 뭐야, 이거.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쵸? 안 돼. 이쪽은 안 돼. 그럼 건너와서 이쪽은 돼. 그쵸? 이쪽은 안 돼. 이쪽도 안 돼.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세 군데. 마치 뭐 무당벌레 같은 느낌의 어떤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수식을 보고 부등식을 보고 부등식의 영역을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표현해 봤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는 3인 걸 알잖아. 1 더하기 2는 해버리면 3을 알잖아. 근데 1 더하기 몇은 3. 값을 알려준 거야. 그림을 알려줬다고. 그리고 나서 1 더하기 얼마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얘냐라는 거 우리가 물어본 거죠. 그럼 얘도 잘 보세요. 기준선이 누가 있냐면 이 영역이 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얘는 이 기준선을 그립니다. 근데 얘는 0,0과 1,1을 지나는 거니까, 그쵸? 2차식인데, 아래로 볼록이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얘는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인데 0,0을 지나니까 여기다 c는 0이 될 거고,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1을 지나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아, a 더하기 b는 얼마? 1. 그래서 B는 뭐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AX 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가 1,1이니까 좌우 대칭이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1,1이죠. 여기다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여기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A 빼기 1은 또 얼마?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2A는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2니까 A는 1이다. A가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니까 여긴 0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얘는 그냥 Y는 X제곱이다 이거죠. 이 식은 Y는 X제곱. 이해됐나요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은 뭐야?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쫓아왔죠? 그럼 이제 얘와 얘를 가지고 어떤 부등식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 식을 써야 돼. 식을 써야 돼.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얘는 0, 얘는 0, 얘는 0 했으니까 한 변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일로 넘겨서 얘는 x제곱 빼기 y는 0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는 0으로 만들어줘서 아, 그래? 그러면 이 자식과 이 자식을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x제곱 빼기 y 곱하기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등호야. 얘가 이거냐, 얘가 이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좌변이 큽니까? 우변이 큽니까? 이것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대입시켜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했죠? 똑같이 어떤 한 점, 누구? 1,0 이런 점 있죠? 1,0이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다 1, 0, 1, 0을 집어넣어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부호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1 넣어. 1 넣고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1 넣고 0 넣습니다.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여긴 1 나오고 1 더하기 0 빼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원래 없었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양수의 음수죠. 따라서 아하 0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얘가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한 점 1,0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요 식은 0 이하 이렇게 써주면 답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야 준수하죠?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하죠? 벌써 지금 6월입니다. 6월하고도 1일이야. 와, 엄청납니다. 지금 시간이. 날씨도 엄청 덥고. 자, 그 다음 문제. 얘가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6번. 드디어 이제 최대값,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뭘 구하고 싶냐? 이거죠. 자, 일단 이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영역을 좌표평면상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좌표평면상에 그려보면 자, 얘는 x는 0 이상 x는 0이라고 하는 건 y축을 얘기하는 건데 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쪽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보다 작아요. 이랬으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는데 문제는 y가 얘보다 작아니까 아래쪽 이쪽이 또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지금? 1사분면과 4사분면 중에서 이 직선 아래 이쪽은 볼 필요가 없죠. 왜? 첫 번째 조건이 y가 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얘는 1로 넘어가 1로 넘으면 얘는 3x 빼기 12는 4y 이렇게 해서 얘는 정리해주면 4분의 3x 빼기 3이 y보다 자 작다 이렇게 나오죠. 4분의 3x 빼기 3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얼마? 자 4분의 3이에요. 자 그럼 x절편은 얼마일까요? x절편 y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x절편 4네요. 자 여기 4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y값이 걔보다 커요. 그랬으니까 얘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영역, 이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이놈이 되는 거고 이 경계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다 등호가 다 붙었으니까. 응?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부등식의 영역은 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x 더하기 y라고 하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x 더하기 y라고 하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어떤 임의의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a, b. 응?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이 있을까? 몇 콤마 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역에 있는 점 중에서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인데 이 두 개를 더한 놈이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뭐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 여기 있는 수억 개, 수조 개, 수십억 조 개, 무한 개의 점을 다 일일이 다 더해서 그 놈이 제일 클 때 찾아내나? 아니죠. 이때 바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뭐예요, 쌤? 중매하다. 걔는 도구야? 매개체란 말 들어봤죠? 매개체. 이거 어인가 아인가? 한글을 못해서 자, 어인가 아닌가? 어쨌든 매개체란 말 들어봤죠? 우리가 직접 얘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어떤 하나의 K라고 하는 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매개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치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개 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접 표현하기가 힘들 때는 그 놈을 뭐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 더하기 y는 k. 이 k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x랑 y에 관련된 1차식이죠. 이제 집중하세요. 여기서 집중하세요.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x 더하기 y라고 하면 k라고 딱 놓는 순간 얘가 x, y에 관련된 1차식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맞죠? 아,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 그렇잖아. 그쵸? 그쵸?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 아닌가요?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 k가 뭐예요? y절편. 이 직선 중에서 여기에 있는 점을 대입했을 때 K가 제일 큰 거.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이 영역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이 영역에 있는 놈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어넣죠. 하지만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이 영역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노란색 위에 있는 영역에 노란색 직선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맞는 거잖아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의 y절편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즉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뜨드득 지나가는데 안 돼. 교점이 없으니까 안 돼.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안 돼. 영역을 아직 안 지나니까 안 돼. 그런데 탁 지나가면서 어디를 지나? 0,4. 0,4를 이 노란색 직선이 지나가고 이 0,4라고 하는 건 이 노란색 직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 영역 위에도 만족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때 0,4를 집어넣으면 바로 K값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Y절편이고 그 놈이 뭐라? 최대값이 된다 이겁니다. 응? Do you know?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치환해서 가는 건데 선생님 이 XY는 이 직선 뭐 어떻게 해요? 이 노란색 자체로는 당연히 대입할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거, 영역 위에 있는 거. 여기도 안 돼. 근데 이 0,4를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는 지금 기울기 얼마야 이거? 아까 마이너스 얼마였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치 이 뾰족한 놈에 먼저 탁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 이 0,4가 이 직선 위에 돼 있고 이 영역 위에 돼 있으니까 만족시키는 거고 그때 K값 Y절편이 최대값이 나온다. 얼마로 나온다? 4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최대값이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 기울기가 점점 Y절편이 다다다다다닥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스쳐 지나가. 그럼 여기 있는 점들 다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Y절편 K값이 나와.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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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점 이 여기 있는 점들을 더한 거는 다 이 값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몇 컴마 몇이 있어. 그 점은 이 노란색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몇 컴마 몇이 있어. 이 점도 이 노란색 위에 있는 거죠. 그게 다 뭐야? K값이야. 응? 왜?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K니까. 따라서 이 점에 X좌표 Y좌표 더한 게 Y, 이 K값. X좌표 Y좌표 더한 게 다 K값. X좌표 Y좌표 더한 게 다 K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 즉 우리가 원하는 K값의 최소값은 Y좌편이니까 내려와서 요 점 지나갈 때 언제? 0,-3을 지나갈 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3 지면 K값 Y좌편이 제일 작은 게 나온다. 그 K값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 나오고 이게 바로 최소값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 더하기 -3에서 답은 얼마? 1. 4번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뭘 했다? 매, 개, 변수. 뭐 한 거예요? 치환했어요. 복잡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치환하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이거 자체를 계산하기 힘들 때도 우리가 치환한다 이거죠.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에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건. 무슨 말이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때는 그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겠지만 그 질문들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필수 이제 7번. 또 빨리 가야 돼. 자, 필수 이제 7번. 이제 뭐 똑같아. 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이상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거예요. 얘도 똑같이 가자, 이거야. 자, 갑니다. 자, X는 0을 그리세요. Y축을 얘기하는 거죠. Y는 0을 그리세요. X축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선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고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기준선이 나올 거고 그 다음 Y는 -2X 더하기 4니까 얘는 4가 지나가고 여기 4네. 자, 4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2가 되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공통 영역을 찾을 건데 잘 보세요. 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돼야 되죠. X가 0보다 크니까 0 오른쪽에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해돼요 지금? 1사분면과 4사분면 이 두 군데만 봐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Y가 양수입니까? 그러니까 위쪽만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데 Y는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번엔 또 이쪽만 봐야 돼요. 근데 Y는 이 직선보다 또 아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또 아래쪽이니까 결국은 어디만 봐야 돼? 야, 나 여기만 볼 거야 라는 겁니다. 쌤, 여기가 되니까 여긴 안 되고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식과 식이 곱해진 게 아니라 식과 식이 곱해져서 있는 부등식이 아니라 어떤 부등식의 영역과 이 부등식의 영역과 이 부등식의 영역과 이 부등식의 영역이 연립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교집합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곱해져 있으면 여기 색칠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연립부등식이랑 식과 식이 곱해져 있는 부등식이랑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y 빼기 x제곱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도 구하기가 힘들어.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얘가 a, b인데 이 y값에서 이놈을 제곱해서 빼래. 그때 제일 큰 거 찾으래. How can I get to this problem's answer? No, I cannot. 이거잖아요. 그쵸?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매, 개, 변수. 뭐? 치환 한다고 그랬죠. 응? 치환한다고. 얘를 바꿔버려. 뭐로? K로 바꿔버려. 그럼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K가 나온 거고 즉 Y는 X제곱이라고 한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그때의 이 Y는 X제곱을 위로 K만큼 올렸을 때의 뭐? K값, Y절편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때 K값은 0이고 그렇잖아요.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나가면 K값은 또 얼마가 될 거고 요 점을 지날 때 K값은 얼마가 되는데 더 심한 게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얘를 싹 스쳐 지나갈 때의 K값.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스쳐 지나갈 때. 이때의 K값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선생님 이 점 지나갈 때는요.
2점일 때도 있죠. 그래요. 이 점도 확인해 봅시다. 2점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저는 얘라고 확신을 하지만, 응?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 직선, 얘가 누구? y는 x제곱 더하기 k라고 하는 놈과 이 직선이 누굽니까? y는 x 더하기 1이죠. y는 x 더하기 1이 스쳐 지나갈 때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판별식 d가 0. 왜? 접하니까. 다시 이 2차 곡선과 이 1차 직선이 두 개가 서로 접할 때가 제가 최대값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요 놈을 스쳐 지나갈 때, 요 놈을 스쳐 지나갈 때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x, y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때 k 값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응? 이해됐어요 지금? 됐어. 자, 연립해서 갑니다. y 대신 x제곱 더하기 k를 넣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는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빼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k 빼기 1은 0이 될 거고, 이때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된다? 0. 그쵸? 스쳐 지나니까 판별식 d가 0. 접하니까. 중근 가져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제곱. 1 마이너스 4 kc, ac. 요 놈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자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자식이 4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5. 여기가 4분의 5가 되면 이때 얘를 스쳐 지나가면서 k 값이 4분의 5인 놈이 나온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은 4분의 5. 벌써 보기 있어요. 지금 4분의 5. 그럼 선생님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넣어보면 되겠죠. 누구? 얘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1과 y는 누구?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얘를 연립해서 푼다 이겁니다. 자, y 대신 x 더하기 1 대입하면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고, 넘어가면 얘는 3x는 얼마 돼요? 3. x는 얼마? 1. x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니까 얼마? 1,2. 요즘의 좌표는 1,2입니다. 그럼 1,2를 여기다 넣자는 거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2 빼기 1은 얼마나요? k값은 1. k값이 1이 나와요. 누가 더 커? 4분의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마치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점을 지날 때는 얘가 조금 더 아래를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뚫고 지나가는 순간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k값이 1이면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0,1.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얘보다는 k값이 누가 더 커? 여기 올라가서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갈 때가 더 크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더워. 그 다음 몇 번입니까? 8번. 자, 8번 문제. 자, 다 끝났어요, 이제 8번. 8번하고 이제 9번 남으십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역이 나타나서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두 개 정도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야. 빨리빨리 갈 거예요. 자, 얘도 갑니다. 자, x가 1보다 커요. 그랬어요. x가 1보다 커. 그럼 여기 어디 1이 있는데 이 1보다 더 큰 범위. 여기 이제 y축이 있고. 자, x가 1보다 커.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y도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도 y축이 1이 있는데 y는 1, y축이 1 지나가는 거. 얘보다 위에 더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4, 여기도 4 이렇게 됐는데 y가 걔보다 작아요.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3이 될 거고 이 얘기죠 지금. 됐나요? 이 영역만 보자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한 게 뭐야? x분의 y를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했으니까 얘를 뭐로 돈다? k로 돈다 이겁니다. 그래? 얘는 뭐가 돼? y는 kx가 되는 거고 즉 원점을 지나고 잘 보세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잖아요. 그때 기울기가 최대, 기울기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y는 몇 x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정비례 함수에서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a인 직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 그럼 똑같아. 어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영역을 스쳐 지나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최대일 땐 이렇게 갈 거고 기울기가 최소일 땐 요 점이겠죠. 이거보다 기울기 더 큰 건 없죠. 이 영역을 지나면서. 이거보다 더 작은 k는 없죠. 이 영역을 지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얼마? 1,3. 기울기 얼마? x 증가량 1, y 증가량 3. 최대값은 얼마가 나온다? k의 최대값은 3.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x 증가량 3, y 증가량 1. 기울기 얼마? 3분의 1. 최소값은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또 끝났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이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왔어. 저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뭡니까? 1이잖아요.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도 k라고 놓자고요. 얘는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k. 다시.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K. K가 아니고 반지름이 루트 K인 어떤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0,0 반지름이 루트 K인 어떤 원을 그리는데 이때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요점 지나갈 때죠. 요점. 맞잖아요. 그죠? 어딜 지날 때? 1,1을 지날 때. 그럼 여기다 넣어. 1 집어넣으세요. K가 얼마나? 2. K의 최소값은 얼마나? 그래서 2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점이 0,0고 반지름이 K, 루트 K인 원 중에서 제일 큰 원, K는 반지름이니까 중점이 0,0인데 K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영역과 처음 만나는 데가 여기 1,1 지날 때고 제일 큰 점 만날 때는 여기 1,3 아니면 3,1 두 개가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같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일 때 K가 최대값이 나온다. 1,3 여기다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얼마? K값은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얼마다? 10. 1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 더하기 9는 10. 이래서 답이 나온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 자, 9번 문제. 자. 부등식의 영역이 진짜 다 끝나버릴 줄이야. 정주리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드디어 부등식의 영역 마지막 문제가 남았고 수원의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 찍느라가 조금 급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보충 프린트들을 못 보내드렸는데 이제 왜냐면 아직 그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반드시 풀어야 될 어떤 그 보충 프린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숙제도 하시면서 제 프린트도 같이 풀면서 내신 실력도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반갑다. 자, 집중하세요. 어떤 공장에서 두 제품 A, B를 만들고 있다? 낭낭보이스 읽어줄게요. 각 제품을 1kg 만드는 데 필요한 전력과 가스의 양, 그리고 매일 공급받는 전력과 가스의 양은 다음 표와 같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 두 제품 A, B의 1kg당 가격이 각각 1만 원, 2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공장에서 매일 생산되는 제품의 총 금액을 최대로 하라는 밑줄. 최대로 합니다. 총 금액을 최대로 하려고 할 때 두 제품 A, B를 각각 몇 킬로그램씩 생산해야지 구하고 그때 금액을 구하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제품 A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됩니까? 제품 B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됩니까?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A라 어떤 공장이야. 공장에서 제품 A를 만들어서 찍는데 전기가 40kWh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스는 뭐 세제곱미터만큼 필요하고 그때 만들면 이거 10,000원에 팝니다. 그 다음에 얘는 60kWh 필요하고 얘는 가스는 9제곱평방미터가 필요하고 얘는 근데 2만 원에 팔어. 응? 가만히 수치만 비교해보면 얘는 1.5배고 얘는 3배인데 가격은 2배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웃긴 건 뭐냐면 전력량에는 공급량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2,400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스에는 공급량이 한계가 있어. 얼마? 270밖에 못 씁니다. 매일 공급받는 전력과 가스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 이상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야, 제품 A랑 제품 B를 도대체 몇 개 만들어야지 내가 최대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A와 B를 각각 몇 킬로그램씩 생산해야지 총 금액,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금액에 만들어서 파는 금액이 가장 최대가 됩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간혹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혹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언어잖아. 말장난이고. 그쵸?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만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 제가 다시 인강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 미지수가 X, Y예요. 두 개. 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제품이 몇 개인지 B의 제품이 몇 개인지니까. 따라서 A를 X개 생산하고 제품 B를 Y개 생산한다라고 놓으세요. 그럼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잘 들으세요.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제품 A는 40 전력이 필요하고 3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개 생산할 때 그래. 두 개 생산하면 80에 6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필요한 건, 이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럼 내가 X개 생산한다고 치면 40X의 전력과 3X의 가스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나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마찬가지로 제품 B도 내가 Y개 생산한다 그러면 한 개당 60, 그 다음에 9니까 두 개는 120, 18이니까 Y개는 60Y, 곱하기입니다. 다 곱하기. 60Y, 9Y가 필요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 그런데 웃긴 건 이 전력량의 총합은 2,400 미만이구나. 그래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식. 40X 더하기 60Y는
2400 이하. 이게 첫 번째 식. 이해됩니까? 이 식이? 그러니까 내가 X개를 만들고 Y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력량을 40X만큼 필요하고 전력량이 60Y만큼 필요한데요. 하루에 공급된 건 2400밖에 안 돼요. 이 이상 쓸 수도 없어. 따라서 얘 이하로 X랑 Y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X 9Y가 뭐보다 작아? 270보다. 3X 더하기 9Y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27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너 그러면 얘를 부등식의 영역의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총 금액,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 총 금액이죠. 총 금액 얼마인데? 내가 X개 만들었어. 그럼 한 개당 10,000원씩 팔리잖아. A 제품을 한 개 만들면 1개, 10,000원. 2개 만들면 20,000원. 3개 만들면 30,000원. X개 만들면 얼마 받아요? X만 원 받죠. X만 원. 내가 받는 금액은 X만 원. 1X만 원. 그 다음 제품 B를 Y개만큼 생산하면 얼마 받아요? 2Y만 원 받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금액, 총 금액은 X 더하기 2Y라는 겁니다. X 더하기 2Y가 뭐가 돼야 돼? 지금 최대, 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겁니다. 끝났어. 끝났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뭐 지금 8번 문제랑 틀린 게 뭐예요, 지금? 어떤 뭐 부등식의 영역 그려놓고서, 다음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부등식의 영역 주고서,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십시오. 이거잖아요. 물론 최소값은 어쩌 최대값만 구하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자, 얘만 처리하면 됩니다. 요 놈만. 아, 얘는 20으로 나눕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x 더하기 3y는 얼마? 20으로 나니까 100. 20으로 나니까 얼마입니까? 10인가? 12. 맞나? 120인가? 자, 120이죠. 그쵸? 자,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60이 나오죠. x절편이 60이 나오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40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 40.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y가 얘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은 y는 30. 그쵸? y절편이 3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버리면 여기는 얼마? 90. 아, 여기는 90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근데 y가 얘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영역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 영역. 이해됐어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기울기 얼마니까? 90분의 3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90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게 뭐다? x 더하기 2y. 아까 2y였죠? 2y. 그렇죠? 2y. 어디 갔어? 2y. 그렇죠? x 더하기 2y의 최소값. 아, 최대값. 그러니까 x 더하기 2y를 k다 이렇게 놔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쵸? 플러스 2분의 k가 돼서, 아, 그렇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직선. 그럼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데 얘보다는 조금 더 심한. 그렇잖아요. 이 직선이, 이 노란색 직선이 지나갈 때, 그때의 y절편 중에서, 요점 지나갈 때네, 그럼. 이 절편이 바로 누구? 2분의 k다. 걔 구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답이다 이거죠. 그럼 결국 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네요. 즉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세배합시다. 자, 이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세배하는 거니까 6x 더하기 여기는 9y 나올 거고 등호로 갑니다.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360 이렇게 나오겠죠. 세배했으니까. 자, 위에 것을 아래 것 빼. 그럼 마이너스 3x 나올 거고 여기는 0 되고 0 되고 여기는 얼마 됩니까? 90 나오겠네. 90. 그쵸? 맞나? 90 맞나? 30에다 30이니까 90, 마이너스 90. 그쵸? 따라서 x는 얼마? 30. x가 30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y는 얼마? 20 나온다. 아, x가 30이고 y가 20이면 된다 이거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됐네? 됐잖아요. x가 30, y가 20일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0 넣고 여기다 20 집으면 되잖아요. 그럼 30 더하기 2 곱하기 20이니까 40. 답은 얼마? 70. 답이 70 이렇게 해서 나왔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대부분은 어려워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려운다면 문제가 좀 길고 표도 나오고 하니까 쫄기 딱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어려워 보이면 정작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정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러면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실제로 수능을 보면은 18번, 19번이 안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들이 엄청 길어요. 뭐 특히 뭐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합의 문제 이런 거 보면 엄청 길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바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 문제도 만약에 어렵다고 치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수식화시켜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된다 이거죠. 응?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수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 수2에서 또 다시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거리 안 할게요. 자, 좋습니다. 뭐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알겠죠? 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꿈에 하루하루 또 다가가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 수시대미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강남소유공사 수신쌤 공쌤이었습니다. 안녕!